안녕하세요. 스몰 석세스입니다. 이 동영상은 본인이 금수저이거나 아니면 전문직이신 분들은 동영상 시청을 뒤로 가기를 눌러서 멈춰주세요. 오히려 이 동영상은 평범한 분들,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업하기에 아무 재주도 없고 재능도 없지만 정말 회사를 퇴사하고 싶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동영상입니다. 흔히들 창업은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 신기한 재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한 동영상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회사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을 위한 동영상입니다. 저도 과거 전까지는 직장에 강북에 있는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었고요. 중견기업치고 보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월급을 넘어가는 보수였지만 그러고 나서 퇴사 후 1년 정도가 넘었을 때 제가 찾아낸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매월 벌어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동영상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여러분만의 사업 아이템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바로 안전하고 실패하지 않고 그렇지만 작고 확고한 성공의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스몰 석세스라고 부를 건데요. 스몰 석세스를 위해서 처음 비즈니스 모델, 즉 나만의 사업 아이템을 잡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업 아이템을 찾아가려면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용어는 니치라는 단어입니다. 니치는 생물학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수많은 생물 종들이 있지만 이 생물 쪽이 환경 속에서 딱 자신만이 차지하고 있는 고유한 지위를 니치라 그럽니다. 오늘은 바로 이 니치를 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퀴벌레가 집안에 우리가 돌아다니면 싫어하지만 바퀴벌레는 돌아다니는 환경 쓰레기를 치워주는 고마운 청소부이기도 하죠. 이런 청소부로서 바퀴벌레의 지위가 니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필요 없는 동물, 필요 없는 생물은 하나도 없다고 하죠. 저는 바로 이 니치를 찾아내는 방법, 원리, 제가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밸류 체인에서 시작합니다. 밸류 체인은 경영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특정한 물건이나 상품이 이 세상에 등장하기까지 존재하는 기나긴 가치 사슬을 바로 밸류 체인이라고 합니다. 자, 밸류 체인. 자, 여기 마우스를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의 원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이죠. 자, 플라스틱은 어디서 나옵니까? 석유를 원료로 하죠.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캐다가 그 원료를 중국으로 가서 1차적으로 가공해서 플라스틱 원단을 만들고 이 플라스틱 원단을 베트남으로 가서 마우스의 모양으로 깎아서 한국에 있는 수입상이 이것을 판매하고 다시 이것을 소매상이 사서 저희 집까지 쿠팡 아저씨가 배달해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밸류 체인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밸류 체인은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을 뜯어놓자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가령 아까 석유를 캐내는 이야기를 했지만 석유를 캐는 과정에서도 석유를 운전하는 석유 그 플랜트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있을 거고요. 현장에서 파이프라인을 꽂는 기술자가 있을 거고요. 또 중국에 있는 그 플라스틱 가공하는 회사로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플라스틱 가공 기계를 돌리는 사람, 그리고 기계를 돌리는 사람을 감독하는 사람, 또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검수하는 사람들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밸류 체인은 세상이 점점 진화하고 복잡해질수록 끝이 없게 처음부터 끝까지 길어지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밸류 체인이 길어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업가는 사실 두 가지를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기업가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더 싼 물건, 두 번째로는 더 질 좋은 물건, 이 두 가지를 부합하는 회사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가령 회사 내에 있는 기능도 얼마든지 외주나 대행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동에 있는 석유 부자가 자신이 석유를 캐서 가공까지 해서 수출까지 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귀찮기도 하거니와 두 번째로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성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국제분업의 효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 체인 내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찾아내고 그 밸류 체인의 한 사슬의 한 부분만을 차지하더라도 여러분은 성공적으로 안전한 스몰 석세스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이 들리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는 강북에 있는 회사를 다니면서요. 제가 하는 일은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매일매일 글을 읽고 또 글을 쓰는 게 주된 업무였죠. 사실 특히 인문계이신 분들의 업무는 상당히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일, 소위 얘기하는 보고서 쪽 일들,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인문계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자, HR이나 뭐 재무라든지 뭐 회사의 수많은 직군들, 마케팅 기획도 사실 보고서를 쓰는 일로 시작해서 보고서를 쓰는 일로 끝나죠. 저도 역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행히도 운이 좋았던 것은 경제나 테크 분야의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저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밸류체인 내에 저의 자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한번 나만의 사업 아이템으로 시작해 볼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사업을 한 지가 지금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사업이 정말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밸류체인에서는 그 사슬의 고리가 끝없이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작은 고리밖에 우리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암만 머리가 좋고 능력이 출중하다 그래도 큰 쇠사슬이라면, 내가 암만 석유를 캐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갑자기 중동에 날아가서 석유를 캐올 수 있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고리, 그렇지만 빠지면 안 되는 가장 작은 고리를 타깃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서도 그 작은 고리가 대체되지 않는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본인만의 니치를 찾아야 된다. 자, 그럼 이 니치가 과연 무엇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찾았어요. 지금 저희는 코스닥 회사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회사들 중에 저희 고객사들, 제 매출은 주로 거기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극히 일부 회사들만을 저희 고객으로 타겟으로 합니다. 저희 업종에,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회사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 여기 있는 회사 중에 한 20% 정도를 저희 고객으로 모셔올 생각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200개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여기 20%면 40개 회사를 저희가 클라이언트로 들어올 수 있게 되죠. 그 중에 한 고객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받아도 4천만 원의 소득이 되겠죠. 실제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에 집중해서 회사의 역량을 모으고 있고, 저희들만의 니치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도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아주 작은 쇠사슬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쇠사슬을 만들고자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의 나이는 86년생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다른 대표들과 맞섰을 때 아무래도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짧아 보이겠죠. 그리고 저희와 똑같은 회사는 없지만 저희와 유사한 일을 하는 회사는 대한민국에도 수백 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나 코스닥 기업들이 저희에게 일을 맡길 이유는 단 하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 분야에 특화해서 1년 넘게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저희가 이런 경력이 쌓이면서 점점 업계의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금 포지션에서 하는 일에서 저는 사업을 출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일 중에 분명히 이런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가서 하지만 필요 불가결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잘 보이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미가 코끼리를 보면요, 커다란 기둥이거나 회색의 벽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개미의 시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긴 글로벌 밸류 체인을 파악하고, 그 중에 여러분의 회사는 어느 쇠사슬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지위는 그 쇠사슬 중에서도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찝어내신 후 이것이 어떤 식으로 대체 불가능해질지를 한번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분야의 산업의 밸류 체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그려보세요. 정말 클립 하나까지 어디서 조달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이것 중에 대체 불가능하거나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싸게 혹은 더 퀄리티 높게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시장이 0.01%만 차지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아까 마우스 말씀을 드렸지만 마우스 같은 경우에 시장, 전 세계 시장 1조 원 정도 될까요? 몇천억에서 1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단 한 고리, 가령 마우스에 들어가는 트랙볼에서 모든 전 세계 트랙볼도 아니고 한국에서 제일 제조를 잘하는 메이커로 자리 잡게 되면은 여러분 큰 돈을 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을 소위 벤처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에이션, 사업의 추상화라고 하는데, 만약 이 아이디에이션이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아이디에이션 과정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나만의 사업 아이템을 찾아내는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향후 동영상에서는 조금 더 나만의 사업 아이템을 찾아내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몰 석세스였습니다.